여러분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죠? 여기는 노래섬 남이섬의 그림책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의 감성이 가득한 그림책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어떤 또 그림책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함께 가보시죠. 여기는 또 아이들이 있고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 모유 수유실이네요. 모유 수유실 겸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그림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와, 위층까지 아주 빼곡한 그림책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지네요. 이곳에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이 오셔도 모유를 또 수유할 수 있는 이런 수유실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잠깐 이쪽 들어오셔서 아기가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수유하시고 또 나가셔가지고 구경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중앙을 위로에 꼭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벽면에 이렇게 올록볼록 물고기무늬처럼 돼 있어요. 동물들하고 물고기하고 이렇게 재밌게 표현해놨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죠? 포스터도 붙어있고요. 위층까지 이렇게 재밌게 책을 꼭 새처럼 표현해봤네요. 굉장히 창작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약간 간단한 놀이시설도 있으니까 함께 오시면 아이들은 올라올 때부터 엄마 재밌어요 막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작년에 이렇게 재밌는 어떤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기둥이 책으로 이렇게 쌓아졌네요, 여러분. 와, 엄청납니다. 재밌죠? 오, 이렇게 책장도 있고요. 여기는 아이들랜드라고 해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재밌게 이제 책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국제 어린이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여러 세계 각국의 그 재미있는 그림책들이 또 모아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오면은 세계 또 유명한 어떤 작가들의 작품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겠죠. 와, 국제 어린이 도서관. 네. 이곳에서 또 들어가서 이렇게 또 책을 보고 싶네요. 잠깐 여기로 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전시도 다른 나라에 이렇게 전시도 좀 돼 있고, 안쪽에 뭐 아시아 쪽에 유럽하고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시면 아담한 공간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들 놀 수 있는 놀이, 그리고 위에 천장에도 물고기 이렇게 그림들, 물고기 천으로 만들어진 어떤 작품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그쪽으로 들어오면 이런 공간들이에요. 이렇게 그냥 신발 벗고 들어가서 아이가 그림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책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책상 같은 거 있죠? 공간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좀 편해 보여서 아이들과 이렇게 블록도 간단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시설도 있네요. 그 덴마크 일러스트레이터 상인 산색전이 지금 이렇게 또 전시회를 또 열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굉장히 유명한 세 분의 어떤 일러스트레이터 그 그림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 예. 카밀라 슬로신스카라는 작가, 그리고 카토 타우옌슨, 릴리안 브로커라는 그 일러스트레이터 3인의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원화라고 해서 그림책 속에 들어가 있는 실제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저는 이런 그림책 너무 좋아하는데 또 오니까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네요. 이자술래요라는 이런 책인데요. 여기 우선은 한번 그 작가분들 한번 이렇게 좀 소개를 해봐 드릴까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카밀라 슬로신스카라는 작가입니다. 그림 그리기를 즐기세요.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에게 그림 그리기란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쏟아내는 방법입니다. 단어와 글로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또 다른 작업이죠. 나는 모든 것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식물, 색깔, 물건의 형태, 단어, 음악, 사람, 집, 동물, 책, 그리고 다른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작품의 기본 요소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머릿속에 한데 섞여 전혀 다른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굉장히 또 미인이십니다. 작가분이. 작가분이 또 그린 책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덴마크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 같은데요. 이 책의 그 원화들이 아마 뒤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소개도 같이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그림체가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즐기는 어떤 작가분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그림책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감성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림체들이 다 또 각각 다르고 재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소개해드릴 작가분은 릴리안 브로커라는 작가분이십니다. 굉장히 조금 중후하면서도 매력적인 작가네요. 당신의 꿈에 주목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꿈을 따라가세요. 저에게 일러스트레이션이란 이미지들의 언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의 표현 방법을 찾아가는 모험이기도 하죠. 호기심이 제 영감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아주 다양한 감정들이 저에게 영감을 준답니다. 저는 주로 제 내면에서 영감을 찾아요. 외적인 이미지보다는 내적인 것이죠. 그 그림에는 형태가 없지만 그조차도 제 영감이 된답니다. 저는 항상 제 표현법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실험에 도전합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기법과 새로운 방식을 섞으려는 시도를 해요. 형태가 없는 그림이 저의 동력이 됩니다. 연필이나 펜, 붓이 종이에 닿기 전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중후한 목소리를 좀 따라하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어울리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좀 도톰하면서 악마와 천사인가요? 예,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독특한 그림책들을 또 그리는 작가입니다. 앉아서 굉장히 읽고 싶네요. 우리 한국어로도 또 번역이 돼서 나온 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그 원서입니다. 영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에도 또 발간이 된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또 그 남자 작가분이시네. 카토 타우 옌슨이라는 작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지내세요. 네, 굉장히 좀 그 마술사 같기도 하고 그림책 그 남자 이렇게 좀 장난기 어린 그런 그림책을 쓰는 그런 그리는 또 작가분처럼 그렇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모자도 쓰시고. 저는 월세를 납부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떠오르거나 완성되기를 바라죠. 며칠이나 몇 주 동안 고뇌하다 보면 보통은 뭔가 나타나지만 저는 절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굳이 제 영감을 꼽자면 두려움과 성과,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영감이 작용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시작되는 순간에 저는 없거든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 목소리였는데 괜찮았나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그 순간을 표현하고 그 과정을 즐겨라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그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재밌습니다. 늑대 같은데요. 이게 눈하고 이렇게 표현 기법 자체가 굉장히 좀 재밌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콜라주 기법처럼 제가 좋아하는 또 이렇게 전등 같은 경우에는 콜라주 기법도 많이 들어갔고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네요. 한번 원화 한번 살펴볼까요? 잊어줄래요라는 작품이네요. 여기 치매라는 주제를 다룬 아이들의 도서래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손녀가 같이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것 같습니다. 수지 할머니는 건강하고 맛있는 케이크를 잘 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억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우편함에 지갑을 넣거나 그녀의 안경을 주전자 속에 넣곤 합니다. 그렇죠. 할머니들이 치매 걸리시면 그러시죠. 할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었으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수지는 슬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할머니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지 방법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즐거움과 여행을 하면서요. 그리하여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갖고 할머니의 얼굴에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아이다워요. 치매가 걸리시고 그러면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걱정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아이들은 생각하는 거죠. 단순하게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우울해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할머니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여행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너무 깜찍하고 아이다운 순수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아이 표정에서도 생생하게 그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좀 우울해 보였나 봐요. 아이의 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막 물고기를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바깥으로 외출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할머니한테 즐거운 추억들을 좀 많이 만들어드리고 싶었나 봐요. 이 그림은 이렇게 뭔가 이제 할머니가 기억을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점점 치매해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다들 걱정하니까 우울해하시다가 아이의 어떤 발랄한 순수한 어떤 마음으로 인해서 점점 밝아지시는 모습 같아요. 너무 또 사랑스러운 그림이죠? 그리고 또 수상한 상자라는 또 책입니다. 이 그림은 카밀라 슬로신스카 작가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수상한 상자라는 책인데요. 노틸데는 정원에 앉아 초콜릿 트리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상자 한 박스가 떨어졌고 상자 안에는 이상한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치 식물의 씨앗같이 생긴 물건들로 판단하여 클로틸데는 정원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꽃들이 아닌 작은 병아리들이었습니다. 작지만 회색빛을 띤 삐아기들은 심심해하고 있었습니다. 클로틸데는 지루해하는 삐아기를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새들은 여전히 지루해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삐아기들이 자는 사이에 무지개색으로 칠을 하는 것이었죠. 삐아기들이 깨어나는 순간 모든 세상이 화려하고 재미있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틸데가 클로딜테라는 친구가 그 삐아기들이 같은 색깔을 하고 있으니까 심심해 보였대요. 그래서 삐아기들이 자는 사이에 이렇게 책을 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삐아기들이. 너무 귀엽죠? 그 이야기 속에 그리고 또 그림체 속에 그 아이의 어떤 굉장히 순수한 어떤 그 표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카밀라 슬로신스카라는 작가의 어떤 작품들인데 남자아이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차들 그리고 저희 또 어린 아들 현빈이도 굉장히 좋아하는 자동차 일상입니다. 이러고 그림 그리고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소푸스와 자동차라는 어떤 그림책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는? 소푸스의 엄마가 묻습니다. 소푸스는 큰 빨간 트럭을 좋아합니다. 그 빨간 트럭은 신기하게도 바퀴가 달려있지 않고 샤워를 좋아하는 트럭입니다. 바퀴가 안 달려있는 샤워를 좋아하는 트럭이래요. 너무 재밌죠? 이 표현이. 사실 소푸스는 숲속에서 자동차를 발견했고 그 이후부터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동차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작가의 아들, 예, 작가분의 진짜 아들이군요. 소프스와 작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꾸며졌습니다. 네. 읽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싶은 어떤 그림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짧은 내용들만 들어도 호기심이 굉장히 가득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불쌍한 악마라는 예, 그런 또 책의 원 그림이에요. 원화 작가가 직접 그린 그림이죠. 네, 불쌍한 악마. 악마가 불쌍하대요. 물렁크라고 불리는 작은 악마가 있습니다. 물렁크는 지옥에서 떨어져 왔지만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왔는데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대요. 그는 못되고 사람들을 놀래고 괴롭히는 일만 좋아했지만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악마인데 사람들을 깜짝 놀래고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데 이 블렁크를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슬프겠네요. 악마를 좀 무서워하고 막 놀래고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혼자 포기하고 지내다가 외롭게 지내다가 친구를 만나서 굉장히 즐거웠던 거예요. 이게 도리스인가 봐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외롭고 보고 싶고 하는 그런 좀 감정이 생겼나 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이것도 참 특이한 어떤 소재면서도 이 악마가 인간 친구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함께 좀 정이 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그린 것 같아요. 어린 왕자가 좀 생각나기도 하고요.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이제 친구를 만나잖아요. 사막 여우를 만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그런 모습들도 좀 생각이 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여기는 그 옐로우로 되어 있죠. 아까 예 지금 레드로 빨간색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카밀라 스미스는 빨간색이라면 타우 옌스는 옐로우 노란색의 어떤 부분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지내세요라는 메시지를 줬는데요. 하얗게 밝게 한 입. 와 정말 하얗고 와 정말 밝다. 달지도 않고 빽빽하지도 않고 와 정말 밝고 와 정말 하얗다. 한 입 가득 깨물 수 있는 이빨을 주렴.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스럽고 굉장히 밝고 예, 그 노란 어떤 이런 바탕색처럼 굉장히 좀 재밌네요. 보면은 약간 그림책 안에도 약간 옐로우 색깔들이 포인트처럼 이렇게 많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림체 자체도 좀 밝으면서도 색감도 좀 화사한데 그림은 또 이렇게 좀 독특해요. 어린아이의 그림체는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 좀 독특한 어떤 이미지, 캐릭터를 이렇게 또 그려서 표현을 했고요. 눈도 이렇게 하나를 좀 이렇게 크고 이렇게 굵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악마도 나오고요. 재밌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핀치 집게라는 핀치 집게라는 어떤 책인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우가 뭔가를 이렇게 집게를 개발하는 어떤 과정인 것 같아요. 아기 여우가 친구 리틀과 식당에 앉아 있습니다. 옆방에서 무슨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나가보았더니 큰 여우가 복도에서 아기 여우와 리틀을 향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리틀과 아기 여우는 밤마다 큰 여우가 괴롭히는 악몽에 시달립니다. 다음날 아기 여우는 큰 여우를 놀래기 위한 무언가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리틀과 함께 펀치머신이라는 도구를 발명하였습니다. 계획대로 펀치머신은 큰 여우를 놀래는 데 성공하여 더 이상 리틀과 작은 여우를 괴롭히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큰 여우가 작은 여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 큰 여우를 놀래킬 수 있는 이런 펀치 집게를 만들자. 핀치 집게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상해서 만드는 과정이에요. 설계도로 그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 집게로 이렇게 큰 여우를 갖다가 콕 꼬리를 칵 씹어가지고 놀래키는 어떤 장면입니다. 놀래고 난 뒤에는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좀 똑똑이처럼
예, 어떤 발명 작품을 본인이 개발한 어떤 발명품으로 조금 나를 괴롭히는 어떤 친구를 더 이상 이제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이렇게 딱 당당해지기 위한 어떤 도구로 또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또 반영이 된 걸까요? 굉장히 또 톡톡 튀면서도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를 냈네요. 핀치집게. 만약에 이 영상을 어린이 여러분이 본다면 괴롭히는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 핀치집게를 한번 개발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콕 집어서 들어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주 귀엽죠? 그리고 또 다른 책이네요. 무서운 아빠라는 책입니다. 사라는 방금 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빠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서 아빠가 욕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아빠가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응원하는 팀이 있는데 그 아빠가 응원 경기를 볼 때마다 욕을 막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아빠가 그렇게 막 욕을 하고 하다 보면 이거 지옥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아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우리 아빠 너무 좋은 아빠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아빠가 더 이상 이제 욕을 하지 않게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좀 짜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그 욕을 하지 않아야 천사가 지켜줄 텐데 이런 아이가 아빠를 걱정하는 어떤 마음에서 뭐가 있을까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답죠. 그러니까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우리 아빠가 지옥에 저렇게 욕하다가 지옥에 가면 어떡할까 하는 아이의 깜찍한 발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림을 여기 이렇게 벽면에 붙여가지고 크게 재밌게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런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 이제 무서운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아빠 저렇게 욕을 많이 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욕을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욕을 안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깜찍한 발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기를 불러라고 불리는 토끼와 사라의 엄마는 분명 천당에 갈 수 있을 거예요. 나쁜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사라의 아빠가 문제였어요. 아빠들은 가끔씩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엄마들은 공감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100개의 이야기가 담긴 어떤 스토리들이네요. 한번 이렇게 쫙 돌아볼게요. 릴리안 브로커 작가의 100 스토리스의 책은 1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개의 작은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다. 모든 책에는 10개의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다라고 합니다. 호랑이 소녀라는 내용이 이제 또 그림이고요. 달과 아이, 그리고 또 성에 사는 강아지, 거위와 소년 그림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재밌어요. 나무 연필이라는 또 작품입니다. 꽃의 힘, 그리고 개와 고양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오래간만에 또 그림책 전시회에 와서 너무 또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편안해지는 그런 재밌고 약간 상상력이 발휘가 되는 아이들의 감성에서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또 그림 삼색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만나본 카밀라 슬로신스카 작가, 그리고 릴리안 브로커, 또 카토 타우엔슨이라는 덴마크 3인의 어떤 작가 작품들 너무 잘 봤는데요. 남이섬에 오셔서 그림책 박물관에 또 들어오시면 또 오랫동안 이 작가의 작품들을 계속 또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전시를 계속하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남이섬에 오시게 된다 그러면 이제 조금 겨울 지나면 이제 봄이 되면 또 많이들 와주실 것 같습니다. 오셔서 꼭 한번 아이와 손을 잡고 이렇게 들리셔서 원화도 보시고
이거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어? 하고 질문도 해보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좋은 어떤 그림책 전시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둘러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